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펜트하우스 10회, 우리가 뇌피셜로만 생각하던 것들의 진실이 모두 다 밝혀졌습니다. 로나의 머리에 치명상을 입힌 건 주단태였고, 역시나 로나의 친아빠는 하윤철이었죠. 또 부검 안 하면 뭐다? 살아있는 거다. 스노킴의 이 법칙에 따라 로나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로건이는 결국 나혜교가 심수련이라는 것을 알아챘죠. 나혜교는 자기가 심수련이라는 증거를 계속해서 흘리고 다녔습니다. 민설아를 담고 있는 목걸이를 지니고 있었고, 목숨을 걸었다, 방해하면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문장까지 일부러 심수련과 똑같이 말합니다. 정말 로건은 좀 미안해 해야겠어요. 그 문장을 듣자마자 알아챘었어야죠. 하지만 결국 사진을 통해 설아 목걸이를 발견한 로건. 로건이 수련을 찾아가 덥석 안을 때 그 다음 단계를 기대했지만 갑자기 누군가 등장하며 11회가 끝났습니다. 100% 주단태이고 로건은 시즌 1에서처럼 또 끌려가는 것 같은데요. 로건 돈도 많으면서 왜 혼자 다니는 거죠? 밝혀진 게 아주 많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던 펜트하우스 10회. 가장 기분 좋았던 건 로나가 살아있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 로나 제일 먼저 석훈이에게 전화를 걸다니 로나도 석훈이 많이 좋아했나봐요. 로나랑 석훈이 앞으로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주단태가 진범이라는 걸 석훈이에게 알려주려고 전화를 한 걸까요? 18 리뷰는 나혜교와 정두만 의원의 관계 재설정, 수란이 계획한 모든 것, 오윤희와 천서진이 손을 잡게 되는 결정적 이유에 대해 톱파보겠습니다. 그리고 톱파보다라는 단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된 단어인데요. 순우리말이고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톱파보다라는 어감이 예쁘고 드라마를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샅샅이 되짚어보며 분석하겠다는 잼잼 리뷰 채널의 목표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18 리뷰 시작할게요. 유준상 배우가 특별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유준상 배우는 심수련인 척 연기했던 나혜교와 사귀었던 행복미래당 정두만 대표로 출연을 하는 거였네요. 현재 심수련이 머물고 있는 주단태의 별장은 예전부터 나혜교가 머물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찐 나혜교의 물건들이 남아있었던 거죠. 상자 안에는 아기 신발, 인형, 그리고 앨범이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찐 나혜교는 쌍둥이들을 직접 키우진 못했지만 쌍둥이들에 대한 모성애는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찐 나혜교의 앨범 안에는 2004년 11월 23일 날짜가 적혀있는 쌍둥이들과 찐 나혜교가 찍었던 사진과 쌍둥이들만 찍혀있던 사진이 있었고, 뒷장에는 찐 나혜교와 정두만 대표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정두만 대표의 독사진도 있었고요. 심수련은 두 사람의 사진을 보고 나혜교와 정두만 대표가 비즈니스로 가볍게 만난 사이가 아니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니 꼭 쌍둥이들이 주단태의 친자가 아니라 정두만 대표의 친자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주단태는 쌍둥이들을 자신을 빛내줄 소모품 정도로 여겼습니다. 석경이가 청하예술제 대상을 탈 수 있도록 로나를 보내버린 것도 석경이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단태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껏 주단태를 닮은 줄 알았던 주석경의 지랄맞은 성격은 주단태가 아니라 찐 나혜교의 성격이라고 보는 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석훈이 석경이가 찐 나혜교와 정두만의 아이라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하나 있긴 해요. 주단태 성격상 친자 확인 같은 건 했을 것 같거든요. 주단태가 하은별의 목걸이를 나혜교에게 건넨 장면으로 미루어 주단태는 나혜교를 다른 사람들보단 많이 신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담배는 언제 끊었냐, 왜 술잔을 오른손으로 드느냐와 같이 나혜교의 정체를 의심하는 질문들을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나혜교가 아이를 낳았다면 주단태는 분명 친자 확인을 했을 거예요. 한편 심수련은 찐 나혜교의 추억상자 안에 들어있던 앨범 끝에 있던 꽃 모양 열쇠고리를 쳐다봅니다. 과연 이 열쇠고리는 어떤 비밀을 가둬둔 열쇠일까요? 11회 예고를 보면 심수련으로 보이는 손이 그 열쇠를 어떤 곳에 넣고 손잡이를 들어 올립니다. 지하에 있는 비밀 공간으로 내려가는 곳 같은데요. 문이 열리자 심수련은 화들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수련이 머무르고 있는 주단태의 별장에 경찰들이 들이닥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비밀 공간에 주단태를 압박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나혜교가 간직한 비밀이 들어있었던 걸까요?
심수련은 오윤희가 자신의 핸드폰에 도청 장치를 심어놨다는 걸 알고 있었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오윤희와 로건리에게 정보를 흘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희에게 로나 사건의 진범이 주단태라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주단태는 베로나, 민설아 모두 쓸모있는 아이들이었고 덕분에 심수련, 천서진을 모두 이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설아 사건의 진범도 오윤희가 아니라 주단태인 게 확실한 것 같죠? 로나를 빼돌린 건 로건이었다고 생각했었지만 그 해를 기점으로 심수련이 로나를 주단태에게서 빼돌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8을 보고 나니 역시나 로나를 살린 건 심수련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청하예술제날 나혜교는 주단태에게 전화를 했죠. 하지만 주단태는 하은별과 베로나를 목격하느라 그 전화를 받지 않았고 하은별은 주단태의 전화 벨소리를 들었습니다. 로나의 장례식이 치러진 이후 나혜교는 주단태의 펜트하우스에 등장했는데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왔다고 말한 심수련. 로건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나혜교는 일주일 전에 한국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즉 주단태를 만나러 오기 전에 일주일의 공백이 있었다는 거죠. 심수련은 아마 청하예술제날 한국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단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결국 둘은 통화를 못했고요. 주단태가 혜인이의 목숨을 노렸던 것처럼 로나의 목숨까지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아챈 수련이 로나를 빼돌린 후 안정될 때까지 옆에 있어주느라 수련이 주단태를 만나러 오는데 일주일의 공백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주단태와 결혼한 천서진은 제대로 지옥을 맛보았습니다. 심수련이 자신에게 한 복수가 쓰레기 주단태를 떠넘긴 것이냐는 천서진의 대사, 주옥 같더라고요. 그리고 10회에서는 쌍둥이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갇혀있는 천서진 앞에 등장한 주석경. 석경의 대사가 정말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천서진도 싫지만 주단태가 행복한 건 더 싫다는 것. 천서진 분명 나쁜 년이지만 주단태가 천서진에게 했던 행동들은 모두 다 선을 넘어버렸고 이젠 천서진이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있는데요. 바로 천서진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사실 천서진이 오윤희의 손을 잡고 우리 은별이가 로나 죽인 거 아니야. 주단태가 죽인 거야 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사실상 이게 보통 때의 천서진의 모습 아닌가요? 천서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천서진은 달라졌습니다. 은별이가 로나를 죽였다고 인정했죠. 그런데 뭔가 함정이 있고 주단태가 관련이 있어 보이지만 확증이 없다고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원래 천서진이었다면 주단태의 핸드폰 소리를 듣자마자 주단태를 범인으로 만들 시나리오를 짰겠죠. 예전에 천서진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천서진은 은별이가 저지른 죄를 인정하면서 사실을 알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윤희 또한 천서진이 바뀐 걸 느꼈을 것 같아요. 천서진이 예전의 천서진과는 다르다는 걸 오윤희가 느꼈고 그렇게 석훈이를 포함한 세 사람의 연합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도른자 석경이의 활약도 한번 기대해 볼게요. 하윤철은 하나뿐인 딸 하은별을 위해 로나를 죽였다고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에게 딸이 하나가 아니라 한 명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딸을 위해 했던 행동이라 생각한 것들이 자신의 또 다른 딸을 공격한 행동이었다는 거. 베로나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다 하더라도 하윤철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안고 살겠죠. 그럼 저는 3월 22일 월요일 첫 방송하는 TVN 새 드라마 나빌레라 리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뚜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